자꾸 씹히는데? 이 과자 이름이 뭐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군데 이게 막 밭들이 들어가지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씩 튀어나오네요. 갑자기 제가 소가 된 느낌이에요. 소는 위가 4개거든요. 막 넣어놨다가 막 끄집어내고 그걸 뭐라 하죠? 대세기? 지금 제가 대세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유머를 적용할 때는 그 분위기에 맞는 유머를 써야 되겠죠. 근데 유머를 한답시고 내담자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유머를 한다거나 무시하는 그런 유머나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유머를 한다든지 엄담 패설을 한다든지 이런 유머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담의 이제 노하우들이거든요. 노하우. 이 유머도 납부가 형성된 상태에서 유머를 하면 어떤 것도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상담은 납부가 안 되면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상담의 전제 조건이 납부거든요. 납부가 형성한 상태에서는 이 유머를 어떻게 쓰느냐면 내담자의 소재를 찾아가지고 그걸 유머로 표현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게 유머의 뜻이에요. 그럼 납부가 형성되면 내담자는 그 유머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담해보면 나중에 처음에는 진지하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신의 그 감정을 유머로 그냥 승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게 유머입니다. 다음 정보 제공이라고 나오죠. 왜 정보 제공이라고 했을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세팅되어 있다고?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 집에 불 났어요 라고 하면 이 선생님은 저까지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불이라는 거를 누가 이야기해 주나요? 제가 해줄 때 불하고 제하고 융합돼 버려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불만 떠올려도 내가 떠오르고 나를 떠올려도 불이 떠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뇌는 고통을 회피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고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충고. 지시를 하지 마라. 뭐만 제공해주라.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제시해주는 거지. 네가 선택해라. 그 개념이에요. 정보 제공. 일치적 의사소통이에요. 일치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음 일치적 의사소통 아닐까요? 우리는 이 일치가 되면 그 사람하고는 계속 3박 4일 동안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화하다 보면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는 일치는 고사하고 서로 싸우는 대화는 주로 뭐냐면 이기려는 대화를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을 할 때는 우리가 일치시키려면 뭐 해야 될까요? 상대방에게 먼저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4가지가 될 수도 있고 상황, 사고, 감정, 기대 및 열망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상황 이걸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해보면 제일 쉬워요. 자 선생님은 여기서 지원호흡사 2급 양성과정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상황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시네요. 선생님은 그러한 문제를 갖고 계시네요. 이게 뭐다? 상황. 우리는 대화할 때 뭐부터 하라? 이 상황에 대한 걸 먼저 이야기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가보세요. 사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생각이죠. 선생님이 이 귀한 주말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불태우시면서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위대한 그런 열정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했죠? 내가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자, 상황 다음에 뭐 했다? 생각.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감정. 감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그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지금 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과거에 공부했을 때 그때가 떠오르면서 가슴 벅찬 감정이 솟아옵니다. 저도 뭔가 더 해야 되겠다는,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고 했다면 이게 뭔가요? 감정이다. 느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이 선생님하고 내가 교감이 되고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기대나 열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꾸준히 이 열정을 유지하신다면 선생님이 원하는 취업농업사 1급 자격 취득의 영광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힘차게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믿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치죠? 의사소통.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담할 때 활용한다. 그럼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도 이게 가능하겠죠?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우리 일치적 의사소통을 상황, 사고, 감정, 기대 이렇게 해서 짜내면 된다. 아주 쉽다. 이걸 그냥 보면 뭔데 제 설명을 듣고 이제 보면 아하 하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치료적 의사소통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치료적 의사소통은 다음 6월달에 제가 하고 나머지 또 제가 좀 잡아서 문제도 좀 정리해보고 할 건데 오늘 수업 한 내용 여기까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는데 두 가지는 금기사항입니다. 수학 공식 물어보는 거, 영어 물어보는 거 빼고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메탈과 관련된 심리와 관련된 것만.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 있습니까? 짐 챙기지 마시고 질문하시라니까. 책 한 권 나가놓고 마지막 질문하신 분 드리면 되겠는데. 교수님, 아까 그 미해결적 과제가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잠재적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을 때 우리가 일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어떤 영향은 있지 않습니까? 다 영향이지. 그런 게 많을수록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 이제 좋은 질문 하셨잖아요, 선생님이. 요 질문 한 가지만 오늘 받고 마칠게요. 30분 걸립니다, 설명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몸에 맞는 거예요. 자, 우리 뇌는 전체성으로 작동되거든요. 하나의 뇌세포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뇌세포는 병렬적으로 모든 뇌세포와의 연결, 시냅스 연결을 짓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선생님 질문이 뭐냐면 미해결 과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었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전체성으로 보셔야 돼요. 전체성. 내가 전체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미해결 과제가 이 전체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뇌가 전체성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컨트롤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내가 그때 참 힘든 적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괴로웠던 적이 있었지. 이건 뭐냐면 내 경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뇌의 전체성 안에. 근데 어떤 게 못 들어올까요? 우리 전체성 안에 못 들어오는 게 어떤 걸까요? 트라우마 경험은 강렬한 거고 이건 내 생존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을 팍 들어와 버리면 이걸 우리가 헬이라 그러죠.
헬이 분리되어 버려요. 분리된 상태로 독자적으로 있어요. 얘는. 그러면 내 뇌의 전체성에서 얘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를 못하는 상태가 되죠. 얘는 문제가 돼요. 얘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얘는 계속 사사건건 모든 걸 내가 정상적인 뇌의 기능에 얘가 뭘 입혀버려요? 더 입혀버려요. 그래서 트라우마 경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모든 것을 트라우마 경험에 관련된 그 점수를 쫙 묻혀서 모든 걸 필터를 가동시켜요. 근데 얘가 전체성에 못 들어와 있는 미해결 과제잖아요. 그럼 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과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앰뷸런스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소독약 냄새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뜨뜻한 느낌만 와도 이게 피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 그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해결 과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있어요. 미해결 과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미해결 과제가 내가 뇌의 전체성에서 컨트롤 될 수 있을 때는 우리 뇌는 긍정과 부정이 항상 상존해줘야 돼요. 이 두 개가 상존 못하는 사람은 생활을 못합니다. 100% 긍정은 그건 자산이에요. 죽는 거예요. 100% 긍정은 어떻게 살아요? 그럼 10층에서도 뛰어내려야 되는데 차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신호도 무시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적절한 긍정과 부정의 균형 속에서 비율로 치면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긍정보다 부정이 약간 높은 상태를 부정적이라고 해요. 이 상태가 되면 부정이 긍정을 완전히 컨트롤 해버리기 때문에 긍정이 에너지를 못 쓰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돌려줘야 되냐면 긍정이 한 51이나 한 60 정도 되게 만들어주고 부정이 한 49나 40 정도로 만들어주면 이 부정은 뭘 해주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기당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징검다리를 점검해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단 긍정이 조금 더 높아야 이 부정을 내 삶의 안전판으로 쓸 수 있는데 부정이 높은 상태가 되면 긍정 에너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미해결된 과제가 단순히 많다 적다 개념보다는 내가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는 상태에서 전체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미해결 과제조차도 내 삶의 중요한 자원이고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금까지만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트라우마는 죄송스럽지만 정확한 트라우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가소성은 하나의 우리 도널드 헬이라는 사람이 헬의 원리를 만들었는데 그 이론이 뭐냐면 하나의 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회로들이 연결을 굵게 만듭니다. 굵게 만들어가 다음에 이와 유사한 자극이 들어오면 이게 동시에 확 떠버려요. 뜨면서 괜찮은 이러한 회로들까지 전부 다 오염을 시켜요. 그래서 진짜 트라우마는 계속 악화돼 갑니다. 심각하죠. 왜냐면 내가 새로운 현실을 계속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속박된 상태에서 사니까 나는 자기 상실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흘러 들어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트라우마 자체가 치유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트라우마도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데 아까 질문의 요지가 그냥 나도 나이가 되면 괜찮아지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아니고 부정적 경험 정도에 들어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잠깐 트라우마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트라우마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외상을 입어가지고 그것이 뇌가 중독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외상 스트레스 상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나이가 들면서 괜찮아진다라는 정도라고 하면 완벽한 트라우마 개념은 아니고 또 그런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괜찮아지는 케이스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같이 새로운 경험 또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어떤 성취 새로운 공부 이걸 통해서
회로를 새롭게 세팅을 계속 만들어내야 내가 그 과정에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놔놓으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그 책에 처음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부딪힘, 갈등, 스트레스, 심리적 문제를 겪지만 다행히 자기 이해를 통해서 그걸 극복하고 자기 공부를 통해서 극복하고 또 가족 간의 그런 유대를 통해서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하고 일을 통해서 극복하고 모든 게 극복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다 극복이 가능하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우울증의 끝이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가 하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충전을 계속 받고 또 그런 성취 경험을 하면서 내 자신의 회로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우울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관계도 없고 성취도 없고 뇌에 변화를 안 주면 우울은 계속 궁지로 몰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중독된 상태에서 좁혀진 그 상태, 그게 엄청난 고통이 오면 딱 판단을 내서 이렇게 해요. 얘는 딱 한 가지잖아요. 안전과 생존. 아, 이렇게 사는 것은 나에게 파국화가 와요, 드디어. 아, 더 이상 나는 가치가 없다. 이 삶은 여기서 끝내야 돼. 내가 죽는 것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야라고 오판해버립니다, 내가. 그러한 오판을 막아주는 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고, 가족이고, 공부고,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 선비는 3일을 보지 않으면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3일. 왜일까요? 선비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6월달 만날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책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외에 기억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변화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